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 지금 17년 정도 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임상심리 전문가 및 상담심리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안정현입니다. 주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직장인 분들 중에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좀 퇴사하고 싶은 마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 퇴사를 권유하시나요? 상담사들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는 못해요, 저희가. 그런데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이게 번아웃이 심해서 이제 삶을 좀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예. 경우에는 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쉬어가는 것들을 좀 권유해 드리기도 해요. 죽음을 생각하거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들을 볼 여력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소진이 되면은 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간호사, 대형병원 간호사를 그만둬도 예. 협회 일도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들도 있다라는 것들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무의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력감, 무의미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상담이 사실은 조언은 아니라서 상담 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지는 않는데,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고 무의미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이 일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이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좀 내 모든 일 과정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그곳에서 의미 있는 부분과 무의미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업 자체는 일이라는 건 책임이 따르잖아요. 네. 취미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사실 무의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밥은 맛이 없잖아요. 특식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맛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되게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뭐 가치를 찾아보기도 하고,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돼 탐색하는 과정들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에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직장인 상담이든 어떤 상담이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진로만으로 찾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멍해요. 다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거의 사지선다형을 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들어갔고 그냥 좀 대학을 졸업했고 어떤 루트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데, 아주 쉽게 하면 뭘 먹고 싶은지부터 같이 하라고 해요.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오늘 뭐가 좋은지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나의 기호들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현재 내가 관심이 가져지는 분야나 동경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좋아했던 게 뭔지에 대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합심리검사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글을 쓰는 게 너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힘들고 6, 7시간 걸리긴 하는데 타인의 얘기만 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글쓰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하고 연극 대본을 쓰고 연극부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럼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탐색해서 그것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작은 범위에서부터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관을 찾기 위해서 좀 해볼 만한 시도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들 집단 상담도 처음에 대학원 다닐 때 많이 했었는데요. 가치관 경매 게임을 하는 것도 있고요. 도저히 내 가치가 뭔지 모르겠으면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버추를 이렇게 누르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치관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내가 어느 거에 더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찾아가 보면 좋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가치가 좋지? 나는 어떤 미덕이 좋지? 난 영향력이 마음에 들어. 아니면 나는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그 가치에 맞는 일들이 내가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봐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그 분야가 뭐 때문에 관심이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약간 재미있는 일을 찾거나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치인데요. 자기 가치가 재미 추구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건데 나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일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천직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천직을 찾게 되면 항상 즐겁고 재미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퇴사를 또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같이 일을 하면서 혹은 같은 그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자기는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재밌진 않거든요. 왜? 그래서 재미와 진짜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경계를 딱 긋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자신의 가치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원데이 클래스, 아니면 또 블로그, 책, 그리고 또한 카페 등을 여러 가지 방면을 찾아보고요. 처음에 먼저 정보 검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충분히 좀 찾고 난 다음에 직접 참여들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충분히 정보를 탐색한 다음에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 주변에도 막 생각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 나 퇴사하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막상 나중에 보면은 똑같아요. 네, 변화하는 맞아요. 게 없어요. 그 자신의 생각과 싸우다가 스스로 져버리더라고요. 네, 그 시나리오 작가나 보통 예술가들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한나 아렌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행위냐 작업이냐 아니면 뭐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 생계 유지를 하는 일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다음 것들을 넘겨가는데 시나리오 작가를 꿈을 꾸지만 한 줄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장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뒤집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책을 쓴다고 작가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은 별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전 좀 돈을 쓰라고 해요. 그 시나리오 작가들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블로그를 하거나 편지 쓰지 마세요. 제발 그냥 직접 돈을 좀 쓰고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글을 쓰고 난 뒤에 비교도 할 수 있고 그 그룹으로 가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은 좀 체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행동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모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소모임 네. 같은 거. 소모임 같은 데 가서 그쪽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시간과 돈을 써서 자문을 받아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을 좀 들여서 카페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글을 쓴다고 글이 막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글쓰기 카페에 가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글쓰기라는 책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냥 저 혼자 글을 썼거든요. 글쓰기 카페를 갔다 와서 책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갔던 거는 저한테는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내가 진짜 무엇을 할지 가치 탐색을 해보고 그 가치 탐색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진짜 원하는 분야에 대한 탐색을 해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좀 궁금한 게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남아서 조금 더 오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더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지금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네. 뭐 경영학에서 이게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직업이 나한테 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탐색을 해보는 것들을 같이 해보는데요. 간혹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상담이 도대체 뭔지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상담사가 돈을 되게 쉽게 잘 벌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왔는데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전 직장인 상담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근무를 해야 돼요. 토요일도 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상담을 낮 시간에 해도 이렇게 버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9 to 6를 원하셨던 건데 그 삶이랑 다른 삶이고 그리고 현재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상담 일은 나랑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A 질문하면 B 대답하는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상담이 가니까 생각이랑 너무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하기 싫고 이래서 다닐까 말까 막 고민을 한다면 한번 좀 다른 잡을 좀 보는 것도 좋고, 아니라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바로 옮기지 마시고 조금 약간 세컨드 잡으로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현재 지금 직업에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가 가진 것도 정말 무시 못하세요. 특히 직장을 10년씩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바꾸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이 직업에 대한 걸 다 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저도 잡을 좀 많이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다시 0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잃어가는 것들이 힘들고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선택한 거라면 그 선택을 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자신이 이뤄놓은 커리어에 네. 흠집이 가는 거니까 어떤 환상을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유튜브 하고 싶은데 직장 때려치고 유튜브 해야 되냐. 사실 그러면 저는 좀 할 말이 없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유튜버가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굉장히 품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현실을 모르고 직장을 때려치게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체험을 해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가 돼야지 하면서 그만둬야지 이런 경우도 꽤 많은데 실제 가는 과정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리학에 관련돼서 제목을 정하고 기획을 하고 이걸 어떻게 나아갈지도 쉽지 않았을 것처럼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단번에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글을 쓰는 게 전 재밌어요. 사실 재미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워낙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힘듦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 좋아하진 않아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알려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에는 내가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